54번이네요. 자, 이제 자꾸 또 얘기가 곁가지가 자꾸 벌어지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육 분야부터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교육이 정말 그 국가의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뭐 지금 위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금 무너진 상태죠. 나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봐져요.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싹트왔던 건데 이게 이제 좀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음양오행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중앙에 놓고 이제 어차피 명리학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동방입니다. 동쪽은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이에요. 나무 목자. 그러면 동방목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방목국이면 동방목국의 그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맞아요. 그러면 동방목국이라면 목국의 그 기지를 갖고 있다. 특성이 있다. 묘하게 그건 목국이 또 목국의 그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장점도 많죠. 장점이라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좀 체면, 그다음에 그 어떤 번쩍이는 그런 이 아이디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 또 어떤 선비적인 기질, 학문, 뭐 그리고 항상 좀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나무의 성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무라고만 보면은 안 돼요. 목을 이건 좀 복잡해지는데 목이라고 그래서 꼭 나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목의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리학을 처음 접근하시는 이제 초심자들이나 이런 초학자들은 그걸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냥 나무로다가 인식을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사고의 이 틀이 좁아지는 거야. 어떤 목의 성질은 무한하게 뻗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야지.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고 항상 1등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기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또 단점이라면은 그게 단점이 되는 거야. 너무 급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들 하는 얘기가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뭐 끓을 때는 금방 끓어요. 그렇다가 또 시간만 가면은 서르르 식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저 일본이나 이런 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기질을, 국민성을 익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으려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한심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부터 벌써 그 이전부터잖아요. 그래서 저놈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걸 이미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래 그 지침서 같은 게 있다고.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1대1로 싸워서는 못 이긴다. 그런데 1대2로 싸우면 이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일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조선 사람하고 싸울 때 1대1로 싸우면 승산이 없는데 조선 사람이 둘이 되고 내가 하나야.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뭐냐? 한국 사람은 둘만 되면 싸워. 서로 내가 잘났다는 거야. 내가 대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본 일정 때의 그 식민지 시대의 그 영화나 이런 거,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왜 그 뭐랍니까? 이 일본 놈들이 이제 그 뒤로, 염탐을 한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간질을 시켜서 싸움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싸우는 거야. 적을 앞에다 두고.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둘 다 쓰러질 거 아닌가. 피투성이 되고. 그러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접수가 되는 거잖아. 그놈은 슬쩍 들어와서 도와준답시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그런 그것들이 당파 싸움 뭐가 옛날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 목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났다고. 그 지금 K-팝이니 뭐 세계적인 그런 상품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초인류로 나가는 게 또 우리나라 IT 산업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똑똑한 그런 뭐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되면은 나는 솔직히 비관적이에요. 누구는 그렇다. 세계에서 뭐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거 급하게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거는 최고야. 그런데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고 이 지혜가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거야. 이런 것을 국민들이 하나하나 자각을 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 그 기질이 그런 걸. 이게 바로 정치의 힘이거든. 나는 정치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목국의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면서 그것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런 지도력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한테 무슨 음양오행을 공부하세요, 명리학을 공부하세요. 그런 말도 안 되잖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결국 이것도 이제 학문적인 입장으로 각도로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그런 국민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야. 목국을 다스리는 방법. 그러면 나무가 부쩍부쩍 크려면은 가지를 쳐줘야 되잖아. 가지를 쳐주고 적당히 또 너무 웃자라면은 약해지니까 자를 땐 자르고 이래가면서 나가야 되잖아. 이쁘게 나무가 크잖아. 그거 요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정치적인 그런 뭐랄까 거기에 이제 접목을 해서 그래서 그런 지혜를 짜내야 돼요. 이게 뭐 정치 얘기는 내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더 깊은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덕목이나 이런 걸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무너져 버렸거든. 그게 왜냐? 공교육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 뭐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아. 뭐 학생이 뭐 선생님을 때리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선생이 체벌을 했다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뭐 끌려가거나 뭐 이런 일들 뭐 교권이 땅에 떨어졌니 뭐 별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거 법으로 지금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일각에서 정치 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일각에서는 또 뭐 교권 침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새로운 법을 뭐 또 만들고 뭐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선생들도 학생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잘못된 건데 뭘. 그러니까 기질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되거든. 그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면 뭐 같아요? 딱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첫째. 1등을 해야 되는 교육.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이잖아. 암기 위주로. 거기다가 그 뭐야 그 입시 위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이미 몸의 뭐 분위기 자체가 기운이 그냥 어려서부터 이미 그게 돼가는 거잖아.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그러면 다 1등 하면은 손은 누가 키우냐? 다 1등 하면 누가 꼴찌는 누가 하냐고. 그러면 꼴찌 1등 못하는 애들은 상위권에 못 올라가는 애들은 낙후되면은 걔들은 또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아까 우리가 패러다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교육의 패러다임도 다시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공교육 자체를. 그런데 이게 일반 개개인의 사람들의 힘으로 될 일이냐고. 이건 위대한 어떤 지혜로운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밀고 나가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이거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가 하나 성한 거 없어. 그래서 난 참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이 작은 몸 하나가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자. 왜냐? 내가 애국자라서 그런가? 그 생각만 하면은 끔찍스러워. 우리나라의 어느 분야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는 거야.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휴, 참. 그래서 이 교육이 우선 가장 시급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1등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문제, 또 큰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라면은,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천성이 있고 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가는 거야. 물론 교육이라는 게 좀 공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를 또 배제할 수는 없지. 그러나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런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만들어 나가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줄 모르는 거,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우리나라 교육은. 그럼 이래가지고는요 못 이겨요. 경쟁사회에서. 그러니까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에서도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며. 공부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정말 불쌍하잖아. 입시 그 공부 준비하는 애들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벌써 학원으로 돌면서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의
어떤 학구열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막 겁나게 공부하거든. 그런데 막상 학교 생활 마치고 이제 성인이 돼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때 경쟁력이 있느냐? 별로예요. 왜냐? 획일적인 그런 로봇처럼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암기만 해와서 대학 좋은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공부만 한 놈들이 이게 머리가 그런 거로만 발달해진 거지 어떤 창의적인 그런 거는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내 그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주 어려요. 제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 난 항상 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잘하는 걸 해라. 잘 못하는 거를 그걸 만물박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다 잘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을 몇 군데를 돌리고 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엄마는 애비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엄마도 식당 가서 알바라도 하면서 벌어다가 뭐 애들 교육비 사교육비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교육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고민하고 토론을 해봐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는 미약한 소시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뭐 어느 책인가 영화 제목에선가 뭐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 그랬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한번 공을 한번 쏘아 올려보자. 내 작은 이 미약한 힘이나마 그래가지고 이게 도화선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그러다가 뭐 좀 소리 좀 지르다가 안 되면 나도 이제 늙으면 죽을 테니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런데 참 허무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시작 이 교육 문제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도 계속 이 교육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거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에 의거해서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댓글로 제가 지금 이게 라이브가 아니니까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잘 되면 제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라이브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 서로 소통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댓글로라도 어떤 그 자기 의견이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이런 보람도 있는 거니까. 이 방송은 저 개인의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적극적인 참여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계세요.